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현재 정부 공약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입사하고자 하는 건설사와 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단어 RE100이라고 하는 거,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200 안에는 간단하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력, 특히나 해상 풍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육상 풍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라도라든가 또는 울산 앞바다 등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해상 풍력 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에 대한 것은 한동안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보조금과 투자금을 지원을 했었지만 사실 중구난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던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적으로, 한마디로 세금은 투입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번에 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하면서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해안에서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실질적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뭐 해상풍력이겠죠. 전라도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수도권까지 올려야 됩니다. 최소 수도권으로 못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당진까지는 보내야 돼요. 당진에 가면은 하나토탈,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컬 등등 민간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대기업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전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전기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를 우리가 수도권으로 올려서 일반 시민들이 한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는데 전력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익스프레스웨이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전력 공급까지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토목사업본부, 인프라사업본부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채, 자소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이 많이 쓰셨던 대표적인 키워드, 바로 ESS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만드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인프라 공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와 묶어서 결합형 키워드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서 이제 아리백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AI 쪽입니다.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1호였습니다만 이 AI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사의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걸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발전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국의 허가 없이 35대 이상의 메탄가스 터빈을 몰래 미국으로 반입시켜서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AI도 그렇고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ESS 도로를 통해서 에너지 송전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상풍력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양열에 관련된 사업을 더 많이 이끌어 가겠다. 여러 가지 좋은 방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선제적으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설사가 실제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그 효과가 조금 더 1년이나 2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PT 면접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설사 대부분이 현재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공약을 가지고 가고
정부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따로 많은 스터디를 하고 로펌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 입사 지원을 하는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데이터를 습득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의견은 그래도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해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던 하반기 공채가 올해는 아마 한 6월 말이나 7월부터면은 아마 스타트를 끊고 이제 채용형, 연계형 인턴십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이런 키워드들을 모으시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자소서에 넣을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해내는 작업을 미리부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